나스닥이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좀 했을 거고요. 또 기술주들의 반등이 모처럼 이어졌죠. 그동안 많이 하락하면서 걱정거리가 많았었는데 테슬라가 20%가량 급등하게 되면서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이제 그동안 억눌렸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9일과 10일 이틀간에 걸쳐서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공모주에 청약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청약을 하게 되면 뭐 얼마큼 벌 수 있다, 뭐 따상을 하게 되면 이만큼 번다 그랬고, 뭐 빚까지 내가지고 들어가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 이번에는 균등 배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마감인데요. 청약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 소비와 관련해서 백화점 관련주들이 최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복 소비,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해서 보복 소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관련해가지고 뭐 소비 관련주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백화점주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자, 나스닥이 모처럼 급등을 합니다. 오늘은 만기 전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장세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장중에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뭐 다우지수고 나스닥이고 강하게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장 마감 때 다우지수는 좀 내려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0.1%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어쨌든 올랐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동안 다우지수는 주가가 내린 것도 없이 꾸준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 후반부부터 다우지수는 좀 떨어지지만 나스닥은 상승하게 되면서 장중에는 나스닥이 4% 넘게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장 마감할 때는 이제 플러스 3.69%로 마무리가 좀 되긴 했는데, 다시 13,000포인트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다우지수에서 빠져나온 물량이 나스닥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우지수가 좀 주가가 주춤주춤하면서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점부터 해서 나스닥은 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어떤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자금의 이동이 또 그쪽에 일시적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이 올라간다 싶으면 또 자금이 우르르 그쪽 몰리게 되고, 그렇게 자금이 몰리게 된 포인트가 주가 상승 연결되게 된다면 이렇게 다우지수 쪽은 또 참업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대형주들이 많이 밀렸어요. 대형주가 많이 밀리고 중성주가 막 올라가죠. 그러면 이 자금의 이동이 중성주 막 갔다가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반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금의 이동이 또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이제 본다라면 나스닥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들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20% 정도 상승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그동안 많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조금 부진을 많이 겪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오늘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가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이게 대형 기술주야.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그 다음에 저점을 이렇게 잡아주는 상태에서 반등이 시작됐을 때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가 주느냐,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뭐 추세가 옆으로 계속 흐를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는 거지, 한 번에 내려가서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런 대형주 조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반등이 나갈 때 이 반등의 강도라든지 그런 여파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재료를 살펴보게 된다면 국채금리의 안정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지금 보면 국채금리가 1.6% 아래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초중반대에서 꾸준히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1.6%를 넘어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있습니다. 지금 1.5%대 중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한데 요 정도라면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왜 괜찮으냐?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0. 몇 프로 가지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국채금리의 상승 속도가 완화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국채금리, 이 금리라는 것이 강하게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가게 되면 상당한 부담감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라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상은 안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금리 1.6% 이 정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만한 필요성은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닌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그 위험도가 경감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재무부가 국채 입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수요가 양호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입찰에 나섰는데 금리가 좋은 상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채 입찰이 성공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약간의 음모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음모일까요? 지금 이 재무부 같은 경우 국채 입찰에 성공을 해줘야지만이 또 채권을 팔아갖고 돈을 조달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조달하는 과정이 성공을 하려면 일단 상품의 모양새가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것이 아니냐. 야, 이거 소름 돋는 그런 추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채 금리 이만큼 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난리를 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을 많이 덜어준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이후에도 22쪽의 통화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준의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국채 금리 상승을 방어한다거나 걔네들 문제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한테 불리한 그런 정책이나 이슈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유가도 한번 볼게요.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조금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인플레이션 압력도 같이 줄어든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국제 금리 상승, 인플레이 압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 금리의 상승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된 상태에서 이 인플레이션의 압력까지도 같이 줄어드는 상황이 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뉴욕의 어떤 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여러 가지 재료를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한 3주간은 원유 재고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좀 살펴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이 수요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산을 통한 부분으로 유가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산에 대한 부분들은 인플레와 관련이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수요가 감소했다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그런 재고 증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산유량에 대한 어떤 그런 조절들을 이제 오펙 이런 쪽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를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가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또 있었잖아요. 단기 상승,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또 차익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굵직한 재료, 그 다음에 시장을 압박할 수 있었던 재료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의 반등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를 좀
포함시켜주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반등은 일단은 가뭄에 단비를 뿌려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반등이 나간다면 그런 포인트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 증시 살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무슨 영화였죠? 그 이정재 씨가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똑같진 않지만, 네,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런 거죠. 너무 빠진 거 아니요? 네, 해서, 이제 밑에서부터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뭐 대충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가 돼서 오늘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 청약, 공모주에 대해서 열풍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왜 그렇게 못 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어떻게 따지고 보면 또 이해도 돼요. 왜냐면, 따상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일단은 앉아서 그냥 바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0% 정도 되는 건가요? 수익률이? 그렇게 되면, 이게 처음에 공모가 2배, 그 다음에 30% 진행되니까 상한가 나면 그 다음날 한 번 더 올라가죠.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니까 거의 뭐 100% 가까운 수익률을 순식간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작년에 있었던 빅히트,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SK 바이오팜 이런 것들에서 워낙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모주 나온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쪽으로 또 막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제 좀 바뀐 게 뭐냐면 균등 배정이죠. 이제 우리 너무 그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균등 배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행이 돼서 한 계좌에는 무조건 한 주 정도는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등 배정이라는 게 그 증거금만 납부를 하게 되면 일단 주식을 하나 정도는 이제 무조건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이게 공모의 청약에 당첨이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너무 많이 몰린다 그러면 추첨을 통해 가지고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어쨌든 균등 배정을 통해서 무조건 계좌에 한 주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시켜야 되겠다 해서 막 증권사마다 계좌, 그러니까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계좌를 만드는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정말 멋진 얘기. 이건 멋지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모주에 들어온 뭐 사례라고 해서 뭐 소설을 써놓은 건 있긴 있는데 어느 주부가요, 네, 지금 공모주 청약, 올해부터 바뀐 공모주 청약이 계좌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서 최대한 많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런 그 복수 청약이 막힌다고 하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해서 청약 대전에 참가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기자가 맘대로 쓴 소설일 거라 생각하고요. 이 사람의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24개 계좌에 32만 5천원. 이게 이제 10주에 대한 증거금입니다. 그래서 32만 5천원을 넣어놓으면 이제 이 계좌에 뭐 당첨이 됐을 때, 네, 한 주씩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무조건 다 받는 것처럼 써놨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게 그냥 계좌만 신청하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당첨이 돼야지 하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이제 그런 증거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24개 계좌 곱하기 해놨네요. 곱하기를 잘 해놔서 24개 곱하기 32만 5천원, 그래서 780만원을 넣었다 라고 되어 있어서 한 주당 받게 되면 일단은 6만원 정도의 공모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상한가, 따상을 기록하게 되면 16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24개 계좌면 네, 10만원. 그래서 24 곱하기 10만, 그럼 240만원 버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막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24개의 계좌를 만들어서 증권사에다가 밀어넣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24개 계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거 정말 발품 팔아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증권사별로 보게 되면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대우, SK증권, 삼성증권 뭐 이런 식으로 네, 증권사 물량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사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와 있지만 NH투자증권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공모주 청약하라고 공지 뜨신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NH투자증권에 많이들 몰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무려 573만 7,500주입니다. 그래서 제법 많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긴 한데, 글쎄요, 이게 근데 만약에 계좌 수가 너무 많이 몰린다. 만약에 10개를 받아야 되는데 100개가 몰렸다. 그러면 10개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추첨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10개는 당첨이 되고 90개는 당첨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그냥 한 주도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런 기사만 보고, 야, 그 계좌만 만들면 무조건 한 주 이상은 돈 버는구나, 이렇게 해서 계좌 만들려고 지금부터 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공모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여기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라면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상장한 이후에는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날 또는 그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공모주를 받게 되면 일단은 굉장히 싼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상장 이후에 이제 대체적으로 공모가를 웃도는 형태의 그런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익을 좀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주를 청약받을 수 있다면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청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로 상장한 시점, 그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시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상장하고 나면 일단은 공모가로 받았던 이런 기존에 이제 상장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물량들을 상장 이후에 쏟아내는 물량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느 정도 압박을 계속 받게 되죠. 처음에는 기대감을 통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매도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물량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게 되고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보통 신규 상장 종목의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는 물량이 잠가진 상태에서 상한가 보면서 막 흥분해서 따라들어가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물량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상장 이후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청약 물량은 받을 수 있으시면 받으면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네, 상장하고 나서 수익이 나면 또 바로 팔아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기관하고 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받은 그 공모 주식이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일단 뭐 상한가 나온다 그럼 안 팔고요. 다음날 뭐 이제 물량이 나오는 모습들 보이게 되면 그때 바로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기적 수익을 노리는 그런 형태로만 공모주를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모주에 그렇게 투자하실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나 정성 쏟기가 이렇게 쉽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드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복 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복 소비가 분출하게 되면서 백화점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52조 신고가 뭐 줄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이 줄줄이 신고가고요. 이거 외에도 뭐 아시죠? 소비와 관련된 또는 옷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상승세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신세계 주가가 17%나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에 현대백화점이 지금 개장을 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가장 큰 백화점 갖고 뭐 난리가 아니라면서요. 인산 이내에 막 그냥 야,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막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 억눌려 있었던 부분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쇼핑도 못하고 직접 이제 쇼핑의 재미는 뭐야? 가서 직접 만져보고 뭐 살펴보고 뭐 그러고 나서 또 구매하는 그런 재미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실제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아이쇼핑 이런 것도 재미가 있고요. 근데 전부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어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물론 그게 편하긴 합니다만 그건 실구매자의 이야기고, 가서 재미를 보기 위한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약간 억눌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봄도 됐겠다,
네, 코로나 상황도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겠다 해서 빵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소비를 그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소비를 꽝 하고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소비에 대한 어떤 욕구가 분출을 하게 되면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이 부분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생각보다도 이제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경우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런 어떤 보복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서 시장이 이제 돈이 풀리기 시작하고 물건의 어떤 매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소비 관련 종목군들이 일단적으로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주가라든지 현대백화점 이런 주가들이 최근에 이제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들,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모습도 보였었는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에 롯데쇼핑 같은 기업들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점점점 살아나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콘택트 업종, 즉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의 심리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 소비주들에 대한 관점들은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된다고 제가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기 회복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가장 첫 번째 유동성이고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소비로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상황들이 아니라 이렇게 소비가 억눌렸던 상태에서의 경기 침체였기 때문에 이 상황은 소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풀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복 소비라는 말 자체가 좀 섬뜩해가지고 좋지 않은 거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봄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장롱 열어보면 입으로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소비주에 대한 패턴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스닥이 급등했다. 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요? 이거 또 한 번 더 했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반등세를 좀 빨리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국채금리 안정, 그 다음에 뭐 석유 가격의 어떤 그런 하락을 통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기술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 또 후에 나올 경제지표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 대한 부분들인데 청약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매도해야 될 자리들 제대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장한 이후에는 청약을 받지 못해서 상장한 이후에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 물량을 받아서 수익을 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상장 이후에 그냥 물량을 잡아서 들어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자, 그 정도 이제 청약에 대한 부분들이 전쟁인데 이런 물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참고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복 소비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백화점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쇼핑 시즌이라든지,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훌륭한 회사를 너무 일찍 파는 것에서 비롯된다. 오래 보유했다면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회사를 겨우 몇십 % 정도 올랐을 때 빨리 팔아버리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손실이 될 것이다. 가끔씩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한 20-30% 올라갔다가 수익률이 요즘 같은 조정 때 다시 내려가죠. 뭐 한 5%대로 내려갔다. 그럼 이거 왜 안 팔았냐?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팔까요? 뭐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그냥 딱 가는 과정이고요.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 올라오지 않았고 내가 충분히 수익을 내지 못했다라면 그런 작은 수익에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더 많이 상승해야 되는 주식이고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해가지고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 꾸준히 들고 가시는 거, 존버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만기일 전이라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겠지만은 그래도 네, 이 미국 시장의 훈훈한 분위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네, 기분 좋은 출발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상황 지켜보고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 이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